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제46회 LA 한인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지난해 무리한 유료 공연으로 큰 후유증을 겪었던 만큼 올해 축제는 과연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축제 하루 전날 준비 현장을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좌우로 가지런히 정렬된 수백여 개의 부스들. 흙먼지를 날리던 바닥은 하얀 플라스틱 보도블럭으로 뒤덮였습니다. 축제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국제공원에서는 무대와 바닥재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과 인접한 도로들은 일찌감치 교통 통제에 들어갔고 공항에서 막 도착한 상인들은 하나둘씩 배정받은 부스에 물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울진에서 물건을 좀 많이 싣고 왔는데요. 좀 다 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손님들한테 제가 직접 보이고 또 시식을 시키면서 맛도 보이고 싶어서 참여를 꼭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출도 할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온 거죠. 올해 축제는 이웃과 더불어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재단은 이웃 커뮤니티와의 화합을 축제의 목표로 뒀습니다. 과테말라, 또 리틀 아르메니아, 또는 엘살바도르 등 이렇게 6개 커뮤니티가 참가를 해서 그 커뮤니티의 전통 의상이나 또 전통 물품들을 한인사회에 소개를 해서 한인들과 소통을 통해 정말 한인사회와 각 커뮤니티가 공존하며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내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이어질 이번 축제는 한국 지자체들의 참여율도 높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265개의 장터와 엑스포 부스가 설치됐고 지자체들은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지적되던 편의시설 문제도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주차 문제로 고충을 겪던 재단은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로버트 케네디 고등학교에 대형 주차장을 마련했고 부족했던 간이 화장실도 36개에서 50개로 늘렸습니다. 농수산 엑스포 부스와 겹치던 먹거리 부스를 북쪽에 별도로 배치했고 푸드트럭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축제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LA 한인축제. 올해는 이웃과 화합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진정한 한인축제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의료기기가 부족한 나라에 휠체어를 보내는 사랑의 휠체어 행사가 42회째를 맞았습니다. 한인 장애인들이 더 어려운 해외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더 깊은데요. 지금까지 보낸 의료기기만 해도 15개 나라에 6만 5천 점이 넘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해외로 사랑의 휠체어를 보내는 특별한 날. 이 휠체어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실은 휠체어와 의료 보조기구들은 이번에는 우간다와 키르기즈스탄, 파라과이 등 3나라에 보내집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자선 사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린 중년 남성.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아픔을 딛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멘토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오래 했어요. 목회 중에 쓰러져가지고 아파 보니까 이 휠체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발 대신 내 한 지체의 일부분이 돼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참 받는 사람이 너무 귀하게 쓰겠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는 벌써 2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5나라에 6만 5,800여 점의 휠체어와 의료 보조기구들을 전달했습니다. 휠체어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사회의 기부로 맺게 된 결실입니다. 얼마 전 열린 펀드레이징 콘서트에서 모인 기금만 15만 8천 달러가 넘습니다. 오늘 모인 장애인들에게는 누구보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 이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나누는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지난 6월 코로나 지역 코스트코 매장 안에서 3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비번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오늘 기소 배심의 결정에 따라 LA 경찰국 소속 경관 살바도르 산체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19명의 배심원단 중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최소 12명이 기소 의견을 해야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또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은 자의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확한 표결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충분히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판단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지적장애인 케네스 프렌치 유족 측 변호인은 즉각 부당한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비번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충분히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숨진 프렌치만이 아닌 옆에서 말리던 부모까지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음에도 경관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사건은 지난 6월 14일 오후 코스트코 매장 시식 코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비번이던 산체스 경관은 시식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지적장애가 있는 프렌치에게 뒤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둘이 몸싸움을 벌인 건 5초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살 배기 아이를 안고 있던 경관은 즉각 총을 꺼내 10발의 총격을 가했고 이 중 4발이 프렌치의 어깨와 등에, 다른 2발은 옆에 있던 프렌치의 부모가 맞았습니다. 현장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오인한 사람들이 대피하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프렌치의 가족은 손으로 밀친 정도의 가격에 대항해 경찰이 총을 빼든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경찰과 LA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가 휴대전화와 마리아나를 몰래 반입하는 장면이 교도소 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 카이어호가 교도소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한 남성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집니다. 검은 물체를 집어든 남성은 주위를 살펴보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CCTV를 확인한 교도관들은 재소자가 가져간 물건을 찾아냈으며 내용물은 다름 아닌 마리화나와 휴대폰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재소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 당시 빈백을 던져 구멍에 넣는 콘홀이라는 게임을 하며 교도관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드론을 조종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물건을 집어든 재소자에게 중범죄를 적용해 추가 형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드론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수법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오클라호마의 한 교도소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마약과 전기톱을 전달하려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으며 펜실베니아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코미디언 빌 코즈비의 수감 생활을 엿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하이오주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의 업무 수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항공국 FAA는 연방교도소 인근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엔시노 지역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부동산 업자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사흘 만에 체포됐는데 추가 피해 여성들의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시노 지역에서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던 한 주택 내 CCTV 화면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남성이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악수를 나눈 직후 갑자기 남성이 여성을 밀칩니다. 뒤로 넘어진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남성은 달려들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올해 45살의 알렌 카라보고시아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오늘 새벽 LAPD 갱 전담반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언론에 의해 공개된 직후 2명의 추가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이어졌는데 이들 모두 부동산 에이전트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 소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이민가정 서비스 센터에 $5,000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24일 뉴 밀레니엄 뱅크 허홍식 행장은 패밀리 터치를 방문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5,000의 기부금은 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터치의 운영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허홍식 행장은 가정적 어려움이 상당한 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해드렸다며 교포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패밀리터치뿐 아니라 나눔재단, KCC 등 여러 커뮤니티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많은 교포들이 뉴 밀레니엄 뱅크를 이용하는 만큼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연예인이 아무래도 우리 교포들께서 교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 교포 사이에 환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네이션을 좀 하고 있고 우리 우리교육재단 이사장 역임하신 전 이사님이라든지 KCC 이사장 지금 여러 가지 하여간 나눔재단 이사장 이사장도 많이 하시고 많이 우리 사회에 기부금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행도 하여간 이익이 나는 한해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소재 한인은행 자산 규모는 $44억 돌파했으며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9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하루 새 3.4센트가 인상된 $3.83입니다. AAA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과 개솔린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은행 CBB뱅크가 내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총에서는 박순환 이사장, 정원숙, 당연직 조앤김 행장 등 6명에 대한 재신임과 외부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미동포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 강원도 화천군 7사단 사령부에서 김영옥 대령 6.25 전쟁 전적지 표지석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고 김대령은 6.25 전쟁 당시 중부전선을 북상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줄 제조사인 줄 랩스의 케빈 번스 최고 경영자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CEO 교체와 함께 미국 내 전자담배 광고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주류 언론은 전자담배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에 직면하면서 CEO 사퇴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절차 착수 발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남가주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맨하튼 비치와 벨레어에서 열리는 기금 모금 행사 참석 후 내일까지 LA에서 머문 뒤 금요일 네바다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